네. 자, 25강입니다. 건설 안전 기술 관련 문제를 해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에서 제시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고용노동부령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건설업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은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문제죠.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 공사가 무엇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최대 지간 길이가 40m 이상인 교량건설공사. 교량 몇 m입니까? 50m가 기준이죠. 자, 40이 잘못됐습니다. 50m입니다. 높이로는 31m 맞죠? 터널은 전부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굴착공사는 깊이가 10m. 냉동창고시설공사일 경우에는 5,000제곱미터.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죠. 자, 지금 1번이 얼마나 바뀌어야 됩니까? 50m입니다. 교량일 때는 지간거리가 50m 이상인 교량일 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해설을 보시면 높이가 31m. 자, 높이로는 31m 이상인 건축물. 인공구조물. 자, 연면적으로는 얼마입니까? 3만 제곱미터입니다.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 상가 또는 냉동창고시설의 건설 개조 또는 해체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일단은 가로 넣기로 해가지고 객관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31m만 보지 마시고요. 3만하고 여기에 있는 5천 제곱미터에 대한 기준도 보셔야 됩니다.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전부 제출을 해야 되고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냉동창고시설, 건설 개조공사 이런 여기 해체공사까지 5천을 적용하고 있다라는 것. 세 가지 숫자가 있습니다. 세 가지 숫자가. 우리는 간단하게 볼 때는 31m 이것만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자, 이제는 3만과 5천까지도 챙겨보실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연면적 5,000제곱미터 냉동창고시설공사,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여기는 설비 및 단열이에요. 근데 기준은 똑같다 이 말이죠. 여기 있는 냉동창고 기준도 5천이었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량은 50m, 터널 전부다.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 톤 이상의 용수 전용댐, 지방상수도 전용댐 건설공사, 깊이 10m 이상의 굴착공사가 해당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시험에 뭐 안 나오기가 힘들죠. 유해위험 방지 건설에서 한 문제 정도는 반드시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생각하시고, 자, 3만하고 5천도 챙겨보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2번입니다.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첨부 서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 자료. 자,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좀 너무 세부적인 거 아니냐.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 자료는 매월 계절도 따지고요. 또 공사의 진행 단계에 따라서 교육의 단계도 따라가야 되잖아요. 공정률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사용하는 장비도 고려해야 되고 공법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래서 안전관리라는 교육 자료, 이 교육 자료까지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첨부하지는 않습니다. 안전보건공단에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할 때 교육 자료는 첨부한 자료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너무 세부적인 내용이죠. 그 다음에 좀 실무적인 부분이 강하다는 이야기죠. 안전관리 조직은 어떤 틀이 정해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공사를 하기 위해 어떤 조직을 갖추겠다. 이런 것들은 정해지는 것이니까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건설물 사용 기계설비 등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주로 사용하는 뭐 타워 크레인이나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면은 그것들에 대한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이 들어가야 되고 작업 계획서도 만들어져야 되고 이렇게 되겠죠. 재발생 위험 시 연락 및 대피 방법, 이제 비상시 이런 사고나 재해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경보를 울려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정해져야 됩니다. 자, 1번 내용은 좀 너무 세세한 내용이다 이런 느낌이 드시죠? 네, 1번입니다. 자, 공사의 개요 및 안전보건 관리 계획에는 공사 개요가 들어가야 되고요. 현장의 주변 현황,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설비들의 배치 도면 들어가야 되고, 전체 공정표가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의 뭔 계획입니까? 자, 요거 잘 보세요. 사용 계획입니다. 사용 계획.
이 사용 계획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 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는 계획은 공정률에 따라서 사용하기도 하고 또 공사의 종류에 따라서 정해지기도 하고 또 공사 규모에 따라서도 사용 계획을 잡기도 합니다. 자, 안전관리 조직도 들어가야 되죠. 재해 발생 시 위험 대비 방법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사용 계획입니다.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 공사계획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여러분들이 꼼꼼히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3번입니다.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하려고 할 때 그 첨부 서류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공사 개요서 방금 봤던 내용에 있었습니까? 있었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작성 요령이 아닙니다. 사용 계획이라고 이야기 드렸죠. 사용 계획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된다. 안전관리비를 산정해야 되고 책정을 해야 되고 책정할 때는 안전관리비 책정은 뭐로 합니까?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입니다. 직접 노무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를 더해서 이 값을 기본값으로 해서 요율을 곱하죠. 요율을 곱해서 안전관리비를 산정하고 이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는 것은 공정률에 따라서 이 안전관리비를 사용을 어떻게 대표적인 게 공정률을 따르죠. 네, 공정률이 50%냐 60%냐 70%냐 이거에 따라서 안전관리비도 적정하게 사용이 집행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공정률에 따라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전체 공정표 들어가죠. 재해 발생 시 위험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 2번이 잘못된 내용이 됩니다. 앞에 문제하고 똑같은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에 포함되는 내용이냐 아니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 앞에 나왔던 기준하고 똑같죠? 자, 4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건설공사 중 얼마 이내마다 관련법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내용과 실제 공사 내용이 부합하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받아야 하는가. 자, 여기에 있는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는 이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는 건설업일 때는 착공 전일까지죠. 착공 전일까지 제출을 하게끔 돼 있고, 자, 제조업일 경우에는 제조업이나 또는 설비 대상일 경우에는 설비가 해당 설비에 해당돼서 작성을 할 경우에는 착공 며칠 전까지죠. 착공 15일 전까지죠. 착공 15일. 또 공정안전 보고서는요. 공정안전 보고서는 착공 30일 전까지죠. 30일 전. 자, 여기에 나오는 전일, 15일, 30일. 자, 요 세 가지 기준을 공정안전 보고서는 30만 기억하면 되는데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는 제조업하고 뭐로 나눠집니까? 건설업하고 나눠져서 건설업은 전일까지, 제조업은 착공 15일 전까지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죠. 자, 그런데 건설업에서는 착공 전일까지만 내면 된다는 취지가 뭐냐면 실제로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이렇게 작성을 했고 이 계획서대로 공사가 전일이니까 다음 날부터 착공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사가 진행이 되겠죠. 진행이 되는데 이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에 작성된 대로 공사 관리가 되고 있는지 계획서에 의해서 계획서에 맞게끔 공사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한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현장 확인이기 때문에 전일이에요. 현장 확인이기 때문에 실제 전일까지 제출을 해도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하루 만에 검토를 끝내서 보고를 한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을 때 와서 보겠다는 거다. 그냥 얼마마다 실제 공사 내용이 부합하는지를 여부 등을 확인해야 되는가? 6개월마다입니다. 6개월이 기준이 됩니다. 자, 해설 한번 읽어보시도록 합니다.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해당 건설물,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시운전 단계에서 건설공사 중에서는 6개월 이내마다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건설이니까 우리는 6개월입니다. 만약에 기계, 기구였으면 시운전 단계다라는 의미죠. 자, 6개월이 기준이 됩니다. 5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할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하고 물어본 건데요. 안전관리비에 대한 사용에 대한 기준을 포괄적인
어떤 기준은 하나를 잡아놔야 되죠. 그래서 그 안전관리비를 너무 안 쓰거나 또 너무 많이 과대하게 쓰거나 또는 잘못 사용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기준을 정해 놓은 기준이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공사 진척 정도에 따라서 안전관리비의 사용 비율을 정해놨죠. 그래서 50에서 70%의 공정이 이루어졌으면은 안전관리비를 최소 몇 퍼센트 이상 써야 된다. 50% 이상 사용을 해야 한다. 또 70에서 90이면 70% 이상, 92% 이상이면 안전관리비도 90% 이상 공정에 따라서 쓸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공사 진척 정도에 따라서 사용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의 규모하고 사업의 종류별 사용 방법 및 구체적인 내용 이렇게 해서 규모별로 종류별로 우리 안전관리비 요율을 정해놓은 걸 보면 5억 원 기준으로 해서 5억 원 미만, 5억에서 50억 사이, 또 50억 이상 이렇게 세 구간으로 나눠가지고 안전관리비 요율이 정해져 있죠. 그 정해진 게 규모에 따른 비용. 그 다음에 사업의 종류, 일반 건설공사 갑, 일반 건설공사 을, 중건설공사, 철도궤도공사 이렇게 공사의 종류가 나눠져 있죠.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요율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가로축에 있는 공사 금액에 따라서 또 세로축에 있는 공사의 종류에 따라서 안전관리비 요율이 다 이렇게 정해져 있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금액을 책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안전관리비와 관련된 내용이라는 이야기고요. 안전관리비 관련된 내용이 협의체 구성 운영과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답은 1번을 합니다. 자, 1번은 어디서 나온 내용이죠? 자, 뒤에 해설을 보면 이 1번에 관련된 협의체 구성이라는 내용이 나오려면은 도급 사업에 있어서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도급 사업 시에 산업재해 예방 조치. 그래서 답은 1번으로 하시고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조치 내용이가 첫 번째 항목이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운영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산업재해 예방 조치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지 안전관리비 사용 기준을 정하고 있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작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 두 번째는 작업장의 순회 점검이고요. 세 번째는 안전보건 교육을 위한 장소, 자료의 제공 지원해서 수급인의 근로자들의 교육도 지원을 하라는 이야기죠. 또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 교육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라는 이야기죠. 이거는 관리의 측면이고요. 여기는 지원의 측면입니다. 이제 도급을 준 사람들도 도급을 주는 업체도 도급을 받은 수급인한테 이렇게 안전보건과 관련된 지원과 관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요. 다섯 번째 항목으로는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 방법 등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보를 통일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이러한 경보가 울리면 다 무슨 경보인지 발파 작업을 하는 경우에 경보를 통일해야 됩니다. 그래야 발파 작업을 하는지를 다 알죠. 작업 장소에 화재, 폭발, 토사, 구축물 등의 붕괴,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이런 경우에 울리는 경보도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이 이 경보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경보체계 운영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위생시설에 대한 내용이 이제 법에 들어왔죠. 위생시설에서 고용노동부령을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을 이용해 협조. 그러니까 도급을 준 사람이 갖고 있는 위생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든가 아니면 이러한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을 도급을 준 사람이 해주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5번, 6번까지가 산업재해, 도급 사업에 있어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고 넘어갔으면 한다 해서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6번입니다. 공정률이 65%인 건설 현장의 공사 진척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공사 진척에 따라서 안전관리비를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안전관리비 최소 사용 기준은 맞는 것은 물어봤습니다. 자, 공정률이 65%잖아요. 공정률이 65%면 50%하고 70% 사이입니다. 50하고 70% 사이가 되니까 이 사이잖아요. 그러면 안전보건관리비는 최소한 앞에값 50% 이상은 사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정률이 65%면 이 범위에 들어오니까
50% 이상 안전관리비를 사용을 집행을 했어야 된다라는 취지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 값, 이 범위를 알아야 되겠죠. 50에서 70, 70에서 90, 90에서 90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값의 기준을 따른다. 자, 이 표를 알고 있냐 물어본 겁니다. 50에서 70이면 50 사용 기준 50% 이상이고요. 70에서 90이면 70%, 90% 이상이면 90% 이상이 사용이 돼야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90%가 됐는데 안전관리비를 사용을 안 했거나 또는 안전관리비를 공사 초기에 다 써버렸다든가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필요할 때를 못 쓰게 되죠. 그래서 적정하게 공정률에 따라서 안전관리비를 집행하는 것을 정하고 있다라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65%의 범위를 찾아서 앞에 값의 기준으로 삼으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기억을 해 주셔야 될 내용입니다. 공사 진척 정도에 따라서 안전관리비 사용하는 기준입니다. 자, 7번입니다. 건설업의 안전관리비 사용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이런 문제도 자주 보셨죠.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는데 건설업에서 사용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 안전시설비 사용하죠. 근로자 건강진단비, 건강관리비 하죠. 일반 운반기계 수리비. 수리비를 왜 안전관리비로 씁니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전에 전용이 돼야 됩니다. 안전과 전용이 돼야지 안전이 아닌 부분에 사용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안전진단비 당연히 받죠. 자,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또는 수당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제2예방 기술 지도를 받으면 제2예방 기술 지도비 이런 것들도 다 쓰게끔 돼 있죠. 하지만 운반기계 수리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큰 타이틀입니다. 건설은 안전관리비 사용할 수 있는 항목,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금방 나왔던 시설비, 보호구나 안전장구 구입비는 당연히 되겠죠. 안전진단 받는 것, 안전보험 교육비, 행사비, 안전과 관련된 행사입니다. 예, 행사니까 이제 기원제 이런 거는 해당이 됩니다. 기원제, 안전기원제 같은 거 이건 행사비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근로자 건강관리비도 있고요. 제2예방기술 지도비도 있고 본사 사용비도 있습니다. 본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 비용도 있는데 이 본사 사용비가 오해를 많이 하는데 이 본사 사용비는 이제 본사회가 건설회사, 대형 건설회사 본사회가 안전조직도가 있죠. 안전조직이 있죠. 안전총괄 관리하는 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서에서 쓸 수 있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뭐 아무데나 쓰라고 한 비용이 아니고요. 공사는 지방에서 하는데 본사는 서울에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서울에 있는 본사의 안전총괄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팀에서 사용하는 비용이 본사 사용비지 다른 용도로 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8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안전시설비 항목에 사용 가능한 안전시설비에 쓸 수 있는 게 뭐냐? 자, 외부인의 출입 금지, 공사장 경계 표시를 위한 가설 울타리. 자, 공사장, 우리 공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 지금 아파트 공사하는 구역입니다 하고 여기다 울타리를 쳤다 이 말이죠. 울타리를 설치. 그럼 이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냐 안 하냐 물어본 겁니다. 이건 공사 현장의 경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비계 통로 계단에 추가 설치하는 추락 방지용 안전난간. 자, 여기서 비계나 통로나 계단에 추가로 설치하는 추락 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했다. 추락 방지용 안전난간은 안전 전용이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절토부, 송토부 등의 토사 유실 방지를 위한 설비. 토사 유실 방지라고 부르는 것도 공사하고 관련된 거지 안전하고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공사 목적물의 품질 확보 및, 자, 여기서 품질이라고 말을 했고요. 건설 장비 자체의 운행 감시, 건설 장비 자체의 운행 감시, 공사 진척 상황 확인, 방범 등의 목적을 가진 CCTV 등 감시용 장비. 자, 이것도 안전과 직접 관련된 게 아닙니다. 지금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죠. 필요한 것 같은데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거냐, 안전시설이냐 아니냐, 이걸 판단할 때는 안전시설의 전용이냐 아니냐, 전용이냐 아니냐,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출제한 사람이 헷갈리게 이렇게 내려고 여러 가지를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서 딱 안전에만 적용된다,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거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만 확실하게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추락 방지용 안전난간은 추락 방지가 목적으로 확실하게 보이죠. 근데 여기는 장비 자체를 감시하거나 또는 공사 진척 상황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런 다목적으로 사용되는 CCTV는 안전 목적이 아니다. 안전 하나만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겸용이라는 이야기죠. 겸용. 겸용이기 때문에 안전관리 시설비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죠. 예, 뒤에 문제가 또 나오겠지만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왔어요. 안전 통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통로는 말은 앞에 안전을 붙였잖아요. 하지만 이 통로라는 것은 작업자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다닐 수 있는 통로는 기본적으로 만들어줘야 되죠.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이 통로를 다니다가 떨어지거나 낙하물이 떨어지거나 사람이 떨어지고 이럴 위험이 있을 때는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를 하겠죠. 그게 안전시설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으로 갖추어 있을 것을 안전관리비로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 비계 조립하는 것을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것도 비계를 조립해서 작업 발판을 설치하고 하는 것도 작업 발판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죠. 작업을 하기 위해서 발판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발판에서 작업하다가 어떤 다른 위험이 있어서 그걸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이 필요할 때 안전관리비를 쓰는 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용이 돼야 된다. 겸용이 되면 안 되고요. 예, 겸용이 되면 안 됩니다. 인정이 안 된다. 자, 사용 불가 항목이에요. 경계 표시, 각종 비계, 작업 발판, 가설 계단, 통로, 사다리 이런 것들은 사용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안전 발판, 안전 통로, 안전 계단 등과 같이 명칭에 관계없이 공사 수행에 필요한 가시설물은 사용 불가합니다. 그래서 속지 말으라는 이야기죠. 안전이란 말을 넣어놨다 그래서 이게 안전관리 시설비로 쓸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하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다만 비계 통로 계단에 추가 설치되는, 이 말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추가 설치되는 안전난간, 사다리에 전도 방지 장치. 사다리는 있어요. 근데 전도 방지 장치가 없어서 위험해. 전도 방지 장치만을 구입하면 안전시설을 쓸 수 있습니다. 틀비기에 별도로 설치하는 안전난간, 사다리, 통로의 낙하물 방호, 선반 등은 사용 가능하다. 그래서 전용이 되거나 추가로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것은 가능하다. 자, 유실 방지 설비 안 된다고 나온 거고요. 통신수단으로 사용되는 통신시설, 작업장 상호 간 연락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겸용이, 작업용이 돼버리니까 CCTV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안전시설비 사용 불가 항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고 왜 안 되지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구분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발주자는 수급인이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계약 금액에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자, 발주자가 안전관리비를 책정된 만큼의 안전관리비를 지급했는데 수급인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감액 조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용도에 적합하지 않을 때는. 발주자는 수급인이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자기 공사자는 원가 계산에 의한 예정 가격 작성 시 안전관리비를 계산한다. 맞습니다. 발주자는 설계 변경 등으로 대상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공사 완료 후 정산, 이게 잘못된 거죠. 예, 변경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그 변경 시점에서 안전관리비를 다시 금액이 바뀌었잖아요. 예, 금액이 바뀌었으니까 재료비, 직접 노무비 이런 것들이 변경이 같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즉시 변경 시점에서 안전관리비를 다시 계산해야 된다. 이런 의미지 끝난 다음에 정산한다. 이렇게 말한 것은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안전관리비는 설계 변경, 물가 변동, 환급자재 증감 등으로 대상에게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완료가 잘못된 겁니다. 자, 옳지 않은 겁니다.